예, 안녕하세요.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22페이지 아능생모입니다. 아능생모. 예, 여기 보시면 이제 524페이지에 있는 명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갑신병호, 갑신경호, 그렇죠. 자, 이거는 좀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이 조춘인 인월에 태어났으나 신금이 쌍충하고 경금이 투출하여 금은 강하고 목은 어리니 모든 것을 병화에 의지하고 있다. 아능생모이다. 병화의 녹지인 사화운이 되면서 병화가 녹지가 되어 향방에 합격하고 경호운에서는 수석으로 뽑혔으며 신미대운에는 혈령으로 올랐으나 한마디로 싫은 것은 경금이 계두가 되어 있는 장면이어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웠다. 임신대운에서는 배설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명도 다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아능생모라는 거는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뭐냐면 이제 우리 맹파에서 말할 때 식신제사를 이제 이렇게 아능생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으로 관사를 제압해 준다, 뭐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어찌됐든 이 병화를 이용해서 이제 이 금을 이제 제압해 갖고 살려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맹파식으로 보시면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나무는 일단은 사목이죠. 사목. 죽은 나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금이 좋죠. 사목은 금이 좋은데 원국에서는 일단은 이 금을 이제 제압하는 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신금을 포국을 했죠. 신금을 포국하고 이 오화로 신금을 이렇게 극하고 그 다음에 임목으로 이렇게 인신충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신금 관사를 제압하는 그런 구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금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연월에 하나 나와 있고 일지에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저도 이걸 처음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좀 난감했습니다. 이 신금이 이렇게 딱 있는데 요것만 잡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단건업 선생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뭐 언뜻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신금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일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는 제압이 안 됐더라도 여기서 제압되면은 제압된 걸로 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개가 있는 게 아니고, 요럴 때는 요 밑에 있는 이 신금만 잡아도 이놈은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일지 밑에 있는 이 신금을 제압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뭐 관살이 이 사람이 뭐 벼슬이 이렇게 높이 못 갔다, 이런 이야기죠. 혈령인가 밖에 이제 혈령이면 군수가 되겠죠. 그 이상 못 갔다 하는 거는 이제 요 경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비슷하죠. 뭐냐면 여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제압이 됐으면 이제 좋은데 다시 또 일로 도망갔죠. 물론 병화가 그걸 하기는 한데 제압이 완벽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까지 못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운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기사대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토는 우리가 이 오화로 볼 수가 있죠. 기토는 오화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화는 요거 이제 먼저 병화가 왔죠. 병화가 왔다. 그 다음에 여기 안 잡혀 있는 이놈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기사대운에 요놈까지 다 잡았다. 기사 사실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운은 경호대운이죠. 경호는 시제에 있는 이 경호가 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금을 제압하고 또 인목동기가 되죠. 인호합에서 또 인신충하고 그렇게 해서 신금을 제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운이 이제 신미대운이죠. 신미대운. 신미대운은 보면 이제 이 미가 오면은 인목도 움직이고 오화도 움직이죠. 오미합. 그 다음에 미는 인이니까 그래서 오화가 신금을 극하고 또 인목으로 인신충해서 신금을 제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이제 이 병신합이 있죠. 병신합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식신이 관과 합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요 관은 흡투된 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신대운에 이 사람은 관직도 그만두고 수명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뭐냐면 이 팔자는 연체죠. 이게 이렇게 연체가 되어 있는데 신금대운에 오면은 인신충하고 천간에는 병임충하고 연체가 훼손을 당하죠. 그래서 관직을 그만두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신, 병자, 을류, 병술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이 자월에 나서 비록 인성이 원령을 차지했으나 결국은 겨울이라 시들게 되어서 무성하지 않음을 알겠다. 또 지지에는 신유술 서방에 모여 있으니 재성과 살이 함께 날뛴다. 반가운 것은 병화 두 개가 천간에 나온 것인데 즉 금은 차갑지 않고 수는 얼지 않으니 겨울나무가 햇빛을 향하여 아는 구모가 되었다. 사람됨이 성품이 올곧고 비록 사업을 했지만 규모는 세습적이지 않았으며 창업을 하여 10여만의 이상의 재물을 벌었는데 다만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은 술토가 유금살을 생하고 자수인성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공직자가 아니고 사업으로 돈 번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 팔자가 보면 이 관이 나와 있죠. 관살이 나와 있는데 뭐예요? 제압이 안 되죠. 이거는 잡을 수가 없죠. 요놈은 잡더라도 요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 관살은 뭐다? 큰 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또 자수로 이렇게 금생수해서 이 자수는 또 큰 인성이지만 요것도 재가 되죠. 큰 재다. 그래서 이제 전체로 뭉뚱그려 갖고
요거를 전부 재로 보는 겁니다. 이 재를 어떻게 한다? 유술천에서 유통시키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운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먼저 기묘대운이죠. 자, 기묘대운은 묘술합해서 유술천이 잘 되죠. 뭐 묘일충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기묘대운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이 뭡니까? 경진대운이네요. 경진. 자, 경진대운은 이 경금은 이제 뭐 신금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진이 오게 되면 이제 이 진은 진유합이 있죠. 진유합, 자수를 집어넣어서 뭐 그렇게 봐도 되죠. 진유합에서 유술천 한다. 진유합에서 유술천이 되죠. 이제 요 기재 여기가 작동이 되면 되죠. 진유합에서 유술천에서 유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신사대운. 자, 신사대운은 보시면 이 신사자합이 되죠. 사화가 신금을 짊어지고 간다. 이 사화는 병화로 보시면 되겠죠. 또 병신합도 있습니다. 이 신금은 뭐예요? 유금이죠. 이 유금을 신사자합 사신합에서 지고 가고, 그 다음에 사화는 뭐가 돼요? 술토도 되고 또 사신합도 있죠. 사신합하고 유술천이 다은기가 됩니다. 이 사화가 와서 그래서 이때도 유통이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운이 이모대운이죠. 이모대운. 자, 이모대운은 뭐냐? 자, 임수가 뭐죠? 자수와 신금이 다 요게 임수에 해당됩니다. 얘를 이 오화가 이렇게 이모자합 해갖고 가져가죠. 오화는 원국의 술토가 되겠습니다. 자, 형태가 이제 이 신금과 자수가 이렇게 허투됐다 임수로. 그래서 임수가 인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재다. 그래서 이모자합에서 이렇게 유통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병진, 을미, 임진, 갑진 그렇죠. 잘못 썼네요. 여기가 갑진이고, 병진, 을미, 임진, 갑진 그렇죠. 또 교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미월에 태어나 월지를 얻지 못했다. 반가운 것은 진토를 셋이나 만난 것인데 자신의 고에 통분을 하니 진토는 능히 물을 저장하고 목을 길러준다.
가불목이 나란히 투출해서 통분도 하고 토도 제어하니 아이가 어머니를 구한다. 약간 싫은 것은 병화가 목을 설해서 토를 생하는 것인데 공명은 겨우 말단에 머물렀으나 묘하게도 중운과 마룬이 동부 그 수모군으로 가는 바람에 돈을 내고 벼슬에 나아가서 번월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부는 못했는데 이제 돈을 내고 벼슬을 산 그런 사람입니다. 자, 보면 이제 첫 번째 여기서 볼 거는 이 임진일주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임진일주의 특징 뭐죠? 이제 원래 임진이라는 거는 이 고에 진토 고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임수기 때문에 이 물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임진일주는 물이 많은 거를 좋아해요. 물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물이 오거나 물을 생하는 금수가 올 때, 금이 올 때가 좋죠. 금이 올 때가 좋다. 특히 유금을 제일 좋아해요. 유금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신금도 좋아하고 이렇게 물이 왕해지는 거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명리를 이제 볼 때는 이 재물하고 뭐 관계가 돼야 이 사람은 뭐 재물이 많은데 뭐 이렇게 유통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임진은 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임진은 하여튼 이게 왕성하게 물이 오는 걸 좋아한다. 물이나 물을 생하는 금이 오는 걸 좋아한다. 신유. 이제 먼저 요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천하 기룡객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요 팔자는 보시면 이 갑목과 을목이 나와 있죠. 상관이. 그리고 또 병화 화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수생목 물이 적은데 그 물이 또 소모가 돼요. 이렇게 상관으로 해서 재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이 미토를 이렇게 포국을 했죠. 미토 진토가 미토를 포국하고 이 갑목으로 진토를 제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연체로 봐야 됩니다. 임진갑진은 연체다. 그리고 미토를 포국했다. 이렇게 요걸 감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토는 관살이고 진토도 관살인데 이제 여기는 을목이 이렇게 제압하고 여기는 갑목이 진토를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식신상관으로 관살을 제압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운이 무술대운이죠. 무술대운. 무술 여기는 이제 술토는 별로 안 좋죠. 술토 보면은 진토를 진술충하고 미술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포국이 깨지니까 일단은 좋진 않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했듯이 임진은 물이 와야 좋은데 이게 토가 오니까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자, 그 다음 대운이 기해대운. 이 해수가 물이 왔네요. 그래서 괜찮죠. 물론 뭐 진에서 나온 게겠지만 해묘합에서 포국도 커지고 이 진토 물이 와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운은 이제 경자대운이죠. 경자. 자, 보니까 이제 경금이 오면은 이 갑목들을 극을 하겠죠. 갑을목들을. 그러니까 물이 덜 새 나간다. 지금까지는 탱크에 물을 얘들이 질질 흘려 보냈는데 일단 못 나가게 되겠죠. 식신상관을 때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자수가 오면 뭐예요? 이 진이 물바다가 되죠. 여기도 물바다가 되고 물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좋다. 뭐 자미천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미토가 이 왕한 물을 다 제압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의미보다 임진일주가 물이 와서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축운이네요. 신축. 신축운은 어떻게 설명했어요? 이때 이제 좋았다 그러네. 신축운이 좋았다. 신축운이 좋은 이유는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물이 새 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금생수를 해주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이 오면은 진들이 커지죠. 그래서 이제 방대, 하여튼 이 진은 축이 올 때가 되게 많이 좋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커지니까 뭐 물론 충미충도 있죠. 을신충, 충미충. 상관을 뭐 제압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임수 입장에서 커지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민운까지 좋다. 이민. 자, 이는 뭐냐면 이 간목이죠. 뭐 이게 간목이 와서 뭐 설하고 이런 건 나쁜데, 이 팔자 구조는 또 간목이 진을 제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간목이 와서 이 진을 제압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묘, 을묘, 기묘, 신미, 그렇죠. 자, 또 내용 한번 볼게요. 기토가 묘월에 나서 4개의 사리 원령을 잡았으니 일주는 허탈이 극에 달했다. 그런데 도리어 반가운 것은 습토가 되어서 능히 목을 극한다는 것이다. 목을 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목이 왕성한 것은 두렵지 않다는 것은 기토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토였다면 반드시 손상을 받았을 것이다. 다시 묘한 것은 미토의 통군을 해서 넉넉하다는 점인데, 좋기 신금을 용신으로 삼아서 살을 제하니 또한 아는 구모이다. 계유년이 되면서 신금이 녹을 얻어 향방에 합격하고 경술대운에는 현령에 나아갔는데, 싫은 것은 연간의 계수가 목을 생하고 금을 설하는 것이니, 그래서 벼슬이 너무 맑았다. 관은 비록 골품이 없었다 하지만 청하게 살았고 인품은 우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벼슬을 확인을 했죠. 했는데 아주 말단이었다. 이렇게 그냥 공직자도 공직은 공직이었는데 높은 자리는 못 갔다.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묘일주네요. 기묘일주. 이거는 뭐죠? 아주 성격 좋죠. 이 사람들이. 기묘일주들 참 고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참 구두쇠고, 또 보면 대부분 보면 의심도 많고, 이 뭐 주변에 이 기묘일주들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참 고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남자들은 이 김혈주들이 이게 부부간에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혼자 살거나 뭐 그런 사람이 많고, 또 부인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쁘거나 아니면 이혼하거나 그렇게 다 산다. 우리가 저기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써놨는데, 이 기묘일주 아주 기묘한 성격이라고. 성격이 기묘해서 아마 그런 거 봐요. 그래서 기묘일주라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 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 기토가 사실은 이렇게 음일간의 음칠살인데, 이 극하면 이게 못 살겠죠. 근데 이제 적천수에서는 이 기토가 그 무토처럼 그런 조토가 아니고 물을 많이 먹은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을목을 오히려 생을 해주니까 을목이 와서 극해도 괜찮다. 뭐냐?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토를 그 논밭으로 보시면 돼요. 그 작물을 재배하는 논밭으로 보시고, 그 을묘는 뭐다? 거기에 자라는 나무, 저기 벼나 보리 뭐 이런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토는 이 을목이 와서 극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을목은 기토나 무토나 다 힘들죠. 크게 나쁘진 뭐 좋지는 않다. 단지 좋은 거는 이걸로 이렇게 제압을 해준다는 거죠. 을신충하고, 그 다음에 얘들이 전부 미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또 위에서 이렇게 제압을 하고, 식신제살이죠. 식신으로 이 칠살들을 제압을 하는데, 이 제압이 확실하지가 못하죠. 이게 요것도 뭐 공중에 붕 떠 있는 거고, 을신충하고, 요 고속에 들어있는 놈을 제압을 하면 얼마나 제압을 하겠어요. 뭐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벼슬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높은 자리에 갈 상황이 못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보면은 신금대운이 계유년이죠. 신해대운 계유년에 뭐 합격했답니다. 항방에 합격했다. 이게 요때가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때 좋냐 하면은, 자, 신해대운에는 이 신금이 와서 을신충을 하고, 계유년에는 유금이 와서 묘유축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벼슬이 합격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술대운. 경술대운은 이 경금은 을경합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은 왜 좋냐면은 이 미술형을 합니다. 묘술합에서 미술형을 하죠. 이 미를 제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미 중에 이 들어있는 관살고를 제압을 할 수 있죠. 술 미술형에서. 그래서 요 경술대운까지는 뭐 그럭저럭 갔는데, 원국에 이 음칠사를 제압하는 그런 게 좀 미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까지는 갈 수가 없었고 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8페이지 모다 멸자죠. 자, 여기 있는 명조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
계묘, 갑인, 정묘, 갑진.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살인 상생격이라 하더라. 신강하고 살은 약하니 금수운에 명리를 모두 얻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수의 기운이 이미 간목에게 다 흘러든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지의 인묘진이 완전하니 목다화식으로 모자멸다 구조인 것이다. 초운에서는 개축 임자운에서 목을 생하고 화를 극하니 고통이 엄청 많았고, 신의 경술 기유의 토생금운에서는 목의 왕신을 건드려서 엎어지고 거꾸러짐이 보통이 아니었으니 자신의 한몸 둘 곳도 없었다. 그러니 60 이전에는 한 가지도 되는 것이 없었는데, 정미운에서 일간을 도와 일어나서는 어머니의 마음에 따랐으니 좋은 인연을 만나서 처백에 장가도 들고 연달아 아들 둘을 얻었으며 병호대원까지 20년간 돈도 수억을 벌였으며 수명은 90을 넘겼다. 그러네요. 자, 이 팔자를 보면 이제 이 팔자가 이게 뭐 젊은 날에 굉장히 힘들게 살고 방황하다가 막판에 이제 좋은 사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도 잘 못하고 하는 일도 안 되다가 막판에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참 기구한 인생이죠. 이런 팔자들이. 지금은 요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옛날 한복그룹 정태수 회장, 그 사람은 젊어서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그 사람은 공무원 생활하다가 막판에 그 한복그룹 세워갖고 이제 그 회장으로 잘 살다 결국 그 회사도 망했잖아요. 그 사람에 비교할 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못한 겁니다. 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60이 넘어서부터 정미대운이죠. 요때서부터 이제 발해서 뭐 가정 첩을 얻어서 자식도 낳고 90살까지 뭐 부자로 잘 살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주가 그렇게 잘 안 되는가?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하는 게 목대동 주울래 아시죠? 우리 책에도 있는데 이제 주울래 사주랑 비슷하긴 한데, 이 사람은 이제 주울래처럼 이제 또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잘 안 풀렸다. 이제 그 안 풀리는 이유가 보면, 첫 번째 이제 이 팔자를 분석해 보면 간목이 진을 이렇게 꽉 잡고 있죠. 이 진은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간목한테 완전히 제압당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갑진일주를 보면 이 진토가 부인일 때, 제가 한번 언제 설명드렸지만 이 꼼짝을 못합니다. 남편한테.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보면 이제 그 양반도 지금 뭐 수원에서 이렇게 명리를 해요. 근데 그 양반은 아주 뭐 손님도 많고, 그런데 보면 부인이 2살인가 위에요. 갑진일주인데 꼼짝을 못해요. 아주 그냥 남편한테 살살 기어요. 이게 간목이 진토를 꽉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가 갑진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갑진이라는 상태가, 이 갑진만 있어도 이 진토는 제압이 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간목이 여기다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망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갑진일주들 보면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보면 부인이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진토가 이게 재패 있고 또 정화일주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정화를 생하니까 엄청 좋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엄청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 왜 안 좋냐? 첫 번째는 이게
목다 화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져 버린다. 이 정화는 지지에도 다 목이고 요것만 빼고 천간에도 목이 2개나 있잖아요. 너무 왕성하죠. 너무 왕성하기 때문에 불이 피어나지를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숲이 많은 데 가면 숲이 우거진 데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불을 켜면은 뭐 이 정화는 그거잖아요. 뭐 모닥불 같은 거잖아요. 이 불을 켜면은 나무가 너무 많아 갖고 이 불이 안 보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정화나 병화나 똑같다 그래요. 정화든 병화든 이렇게 밀림 속에 예를 들어서 이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에 가려서 빛이 안 나고 정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정화는 학력이 없어요. 학력이 없다. 왜? 나무가 너무 많아 갖고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빛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 안 좋고 하나 띄어서 있는 게 좋죠. 하나 띄어서 있든지 이렇게 간목이 2개가 있든지 이런 상황이 좋고 이 지지에도 목이 가득 차 있는데 천간에까지 이렇게 하면은 나무에 가려서 빛이 안 난다. 그래서 학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이 진토를 지금 잡는 건데 또 묘진천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진토가 뭐예요? 자녀궁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부인이잖아요. 부인성.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인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자녀궁도 무너지고 자녀성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부인과 자녀가 있을 수가 없고 요건 또 뭐예요? 식신이니까 돈이잖아요. 돈도 없어.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부인도 안 되고 부인이 들어와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부인에 해당되는 글자가 완전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식도 없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직은 어떨 것인가? 진토를 관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계수가 들어있잖아요. 계수는 관살이니까 관살고니까 잘 잡았으니까 이 벼슬이라도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벼슬도 없어. 왜 없다고 볼까요? 벼슬도 없다. 자, 이걸 잡는다고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걸 도망가 버렸잖아요. 계수로. 그게 이거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조가리가 없는 사주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안 풀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완전히 깨져 있고 또 잡은 걸로 보더라도 이렇게 계수가 흩어됨으로써 잡지도 못하고 그래서 안 좋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대운들을 보면 먼저 개축 대운이 나오죠. 이 개축 대운은 개수가 여기 개수죠. 요거는 허투되어 있는데 요놈은 실로 왔어요. 그러니까 정제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너무 멀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연관이 없죠. 축하고는. 그리 보시면 되시고. 임자대운. 자, 임자대운도 보면 정임합에서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이 자수는 개수가 응기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개수가 왕해져 갖고 이렇게 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자수가 오면 진토가 물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해대운. 자, 신해대운은 보면 이 신금이 와서 계수를 생을 하죠.
그 다음에 신금이 또 간목도 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정화를 극하게 된다. 이 지지에 해수 뿌리가 있으니까 이 개수가 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해묘합 묘진천이 되죠. 이 진토는 이미 제압되어 있는데 또 묘진천한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겁니다. 자, 경술대우는 보시면 이 경금이 개수를 생하죠. 개수를 생한다. 그러면은 또 극하게 되겠고, 술토는 묘술합에서 진술충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는 이미 제압되어 있는데 더 제압을 하니까 좋을 일이 없다. 이렇게. 기유대운. 자, 기유대운은 이제 제가 왔네요. 근데 이 제가 뭐예요? 진유합해갖고 반대로 묘진천을 해버리네. 아니면 묘유충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방국이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도 안 좋다. 무신도 거의 마찬가지죠. 무신. 신금이 오면은 인신충 또 묘신 합절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묘진천이 안 되니까 일단 좋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 좋다가 정미대원부터 좋아집니다. 정미대원부터 좋다. 자, 정미대원이 왜 좋냐 하면은 이 정화가 여기는 하나만 있잖아요. 원국에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간목이 생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빛을 가려버렸죠. 근데 정화가 하나 더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얘를 생하고 얘는 얘를 생하고 이렇게 되겠죠. 짝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화만 왕성해지더라. 그래서 여기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미는 어떻게 해요? 얘들 다 잡아 넣지요. 잡아 넣어서 미로 들어가잖아요. 미로 들어간 놈이 다시 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좋은 거는 원래의 갑진의 모양이 나온 겁니다. 옆에서 이 천하던 놈들이 미로 다 들어가 버리고 이 진은 더 커지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좋다 이런 거예요. 구조가 좋아진 거고, 천간에서는 화가 하나 더 와서 이 왕성한 목들을 다 내가 받아 먹죠. 이 정화는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이 간목이 제일 좋은 겁니다. 정화는 간목이 와서 생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생하면 안 좋다. 그런데 이렇게 짝이 맞으니까 좋더라. 이런 것도 하나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화가 두 개 되니까 이때서부터 운이 폈고, 그 다음에 뭐 첩을 봐서 자식을 놓고 한 이유가 이게 완전히 진토가 깨져 있었잖아요. 요 간목만 있어도 힘든데 묘진천에서 진이 완전히 깨졌는데 얘들이 다 미로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예요. 들어가갖고 다시 진으로 들어가더라. 묘진천이 없죠. 그러니까 처도 새로 얻게 되고 자식궁이 완전해지니까 자식들도 태어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운이 뭐죠? 병호 대운이죠. 뭐 병호도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병호 대운도 이 병화가 오면은 짝이 맞죠. 정화 하나는 이렇게 생하고 또 병화는 간목이 이렇게 생하고, 그러니까 이 갇혀져 있던 나무들이 다 불에 타갖고 이 환하게 해주죠. 자, 정화는 병화하고 달리 밝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왕성한 게 좋아요. 불이 왕성인 거.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니까 너무 왕하면 지구가 다 타버리죠. 근데 정화는 사람이 만든 불이에요. 사람이 만든 불은
불꽃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좋죠. 그래서 의미가 병화하고는 다릅니다. 정화는 왕할수록 좋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가 오면은 뭐가 되죠? 이 인하고 인후합이 돼서 커지죠. 그 다음에 오면 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묘가 뭐예요? 파괴가 되겠지. 그 묘진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해진다.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갑진은 너무 많이 제압을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무술, 갑인, 정묘, 갑진 그렇죠. 자, 요 사주가 이제 주울레 사주입니다. 아까 사주랑 좀 비슷하죠. 아까는 얘 계묘였잖아요. 계묘인데 이제 무술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중국에 수상을 지내고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세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모태똥이하고 주울레.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모태똥이가 평소에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주울레랍니다. 그래서 모태똥이의 소원은 뭐냐? 내가 중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주울레가 죽기 전에는 나는 못 죽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에 주울레가 죽고 난 다음에 죽었답니다. 얼마 있다가 바로. 그만큼 이 양반은 중국 공산당을 통일을 해서 현재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아주 혁혁한 공로자이고, 사실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모태똥이도 뛰어나지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 모태똥이도 보시면 이 정화인데 갑목이 두 개죠. 이 사람도 갑목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정화들은 이렇게 갑목을 갖고 있으면 좋다. 일단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알리바바를 만든 마윈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다 갑목이 두 개예요. 정화일주에. 그래서 정화일주가 이렇게 갑목을 하나만 가져도 굉장히 잘 살고 똑똑하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지면 나라를 쥐고 흔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정화는 갑목을 제일 좋아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기 뭡니까? 저기 당근호 선생은 이 정화를 풀 때는 갑목이 있냐 없냐 이것만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 태어날 때 날 잡아줄 때는 이게 꼭 갑목을 옆에다 넣어주세요. 정화일주를 할 때는. 그러면 하나만 넣어줘도 좋은 사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그런 총리에까지 올라간 이유는 이 진토를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개수가 있었잖아요. 여기가. 요걸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관직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앞에 사람은. 근데 여기는 뭐예요? 확실히 제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주울레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학력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무가 너무 왕성하면 불을 가린다. 그러니까 목다 화식에서 불이 나무에 의해서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 그 중학교만 나오고 일본을 갔대요.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가갖고 그 이제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안 되고 떨어졌답니다. 53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있죠. 7번. 학력이 높지 않다. 정화가 왕의 학력이 높다. 낭대 중학교 졸업 후 일본 유학을 했으나 일본 대학에 여러 번 시험을 봤지만 붙지 못했고 프랑스로 갔대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프랑스 대학에도 못 붙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 막노동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렇게 간목들이 붙어 있으면, 그리고 밑에가 목이 많으면 이렇게 학력이 낮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거 굉장히 풀기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그 모태똥이가 이 주울레를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울레는 자식이 없어요. 자, 이게 처궁이고 이게 처성인데 이렇게 천을 하잖아요. 이게 자식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자식을 키울 수가 없다, 부인이. 그래서 이 사람 자식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호대운부터 편안했답니다. 무호대운. 아까도 봤지만 뭐 그 전에는 뭐 혁명으로 다니고 뭐 한다고 그 중국을 막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뭐라고요? 뭐 행군하잖아요. 밤으로 막 도망해서.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무호대운부터 이제 어느 정도 국민당을 몰아내고 이제 괜찮아졌다. 자, 오화가 와서 파를 하죠. 오일파 하니까 요때 붙어서 좀 이제 편안해졌다. 진토가 좀 이제 괜찮아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신신유대운이죠. 경신신유대운에 뭐 거의 이때 이제 경신신유대운에 이 사람은 이제 뭐 총리도 지내고 중국을 통일한 거죠. 그러면 왜 이리 좋은가? 자, 경금인이 오면은 각경충을 해주죠. 지금까지 이 사람을 가렸던 나무들을 이렇게 벽갑을 해주잖아요. 잘라주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또 왕성하게 해주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게가 되죠. 지지에서는 인신충, 막 묘신합에서 또 이 목들을 다 이렇게 빠개갖고 이 정화가 왕성하게 해준다. 신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도 그런 역할을 해주죠. 여기서 목을 제거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요 20년간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임술대운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술대운에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술이죠. 이 술이 묘술합 해갖고 진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진이 뭐예요? 유일한 음인데 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술대운 을묘년에 을묘년이죠. 묘가 들어온 년에 죽었다. 자, 뭐냐면 정화가 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묘술합에서 폐구가 되어버리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죽었다, 이렇게. 자, 또 주울레는 엄마가 많답니다. 모친이 많다. 뭐 양모, 친모 해갖고 인성을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모친으로.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가 모친궁이잖아요. 모친궁에 인이 있잖아요. 인성이고, 이 중에 또 병화가 들어있죠. 병화 겁재가 인중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목들이 다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뭐 양모, 뭐 친모, 뭐 하여튼 어머니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